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가 끝나고 맞이하는 시장이 참 기분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점이 좀 포인트가 됐을까요? 오늘 시장을 딱 보면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네. 많은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 장망 진행이 되면 우리가 주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상승 종목 수들과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차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의 흐름들을 잘 살피면서 그 시장의 흐름들을 잘 따라가야 제대로 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들이 계속된다면 좋겠지만 차별화 장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쪽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단서 통해서 세워봅니다. 내일 시장의 단서, 바로 코스닥입니다. 이제 네. 좀 코스닥을 봐야 할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으로 이제 수급의 흐름 자체가 조금씩 이동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신중한 감은 있습니다만 코스닥으로 시장의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 강세를 기록했죠. 아침 초장에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삼성전자 강세 때문에 장 초반에 급등 출발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했었죠. 그런데 막판에 장 후반까지 가면서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4.9% 폭등 장세가 연출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코스닥 종목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됐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장의 수급의 흐름은 왜 나타났느냐. 일단 코스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과 경계 매물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르고 나서 안 빠지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 바로 코스닥 종목과 소외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의 수급은 코스닥 내지는 소외주들로 이동하는 그러한 조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죠.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퇴출 기업을 빨리빨리 솎아내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EPS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코스닥 시장의 저평가 인식과 함께 그에 따른 반등의 흐름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그런 코스닥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상대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줄 수가 있겠고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잠깐 보겠는데요. 자, 요 그림은 지금 현재 약 3개월 동안의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이겠죠. 자, 왼쪽에 검정색 선과 녹색 선이 지금 현재 기관과 금융 투자입니다. 금융 투자가 강하게 매수가 들어가서 안 팔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물량을 터는 상태에서 빨간색 선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별로 주식을 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매도도 하지 않고 은근하게 사고 있는 형태고요. 누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 기조가 강화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잠깐 매도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못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야금야금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겠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의 자금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가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여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코스닥은 덜 올랐고 그리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까지 이어지는 만큼 계속해서 코스닥과 또 소외주 쪽에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단서를 세워봤고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도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수익률 가장 높은 탑5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탑5입니다. 일단 코덱스 증권이 81%의 네.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건설, 한국금융지주도 68%, 70%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코덱스 증권, 오늘 무려 12%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엄청났죠. 네. 뭐 증권주들은 최근에 가장 늦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삼성증권인데 삼성증권마저도 지금 목표가 달성했고 뭐 DB증권, 뭐 교보증권, 한국금융지주, 코덱스증권 모두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시가 화랑인데 뭐 못 갈 리가 없다라는 그런 강한 어조로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터졌고요. 여기서 약간의 매물을 좀 받는 그런 과정들은 전개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아까도 보셨던 이제 그 수익률 상위권 종목들 보시더라도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상승 그 수익률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종목은 섣불리 털지 말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겠고 증권주들이 지금 이제 코덱스 증권의 차트 보시더라도 갭으로 떴죠. 갭으로 네. 떴기 때문에 약간은 매물 출회가 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증시 화랑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장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약간은 눌리거나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전체 주식의 한 3분의 1 정도씩 고점에서 좀 물량을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물량을 약간 줄이는 전략은 뭐 가능하지만 지금은 굳이 물량을 다 털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는 들고 가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다는 측면이겠고 조정이 충분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좀 나오거나 횡보 조정이 충분하게 나오고 나면 그때는 역시 저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배제하는, 자제하는 전략을 주겠고 가지고 계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덱스 증권이 벌써 이제 3차 목표가가 달성을 했고요. 4차 목표가를 제가 34,500원 정도까지 올려드리고요. 익절가를 27,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는데 자, 4차 목표가가 만약에 달성이 되게 되면 보유 주식의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차익 매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도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 증권은 일단 4차 목표가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34,500원이고요. 이후의 흐름은 좀 분할 매도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큐리오시스인데요. 오늘 88,000원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증권주니 반도체니 뭐 코덱스 레버리지니 이런 종목들만 가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사이드에서 이렇게 바이오 제약주들도 은근하게 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은 저평가됐고 실적 성장성 경쟁력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 중심의 강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큐리오시스는 뭐 랩 오토메이션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 인도 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세계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랩 오토메이션은 성장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점진적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도 상승 기조가 살아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사상 최고점 돌파해서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은 보유하는 전략을 단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종종목에 대한 2차 목표가를 제가 97,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익절가를 79,000원 정도 제가 제시했는데 익절가가 79,000원이 만약에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는 그냥 과감하게 물량을 털어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 제약주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불확실성 변수라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세가 붕괴될 때는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익절가가 깨질 때는 매도, 지지가 될 때는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긋다는 이런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큐리오시스 2차 목표가와 함께 익절가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니저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에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노려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또 가졌습니다. 확실히 코스닥이네요. 네. 일단 뭐 이 종목을 또 가지고 온 이유는 뭐 확실히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의 흐름 자체가 강력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 반도체, 2차 전지 요 섹터가 모두가 시가총액 상위권의 섹터인데 섹터별로 보게 되면 바이오 제약주는 선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만약에 내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쉬게 되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보이더라도 종목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기록할 때 우리가 소외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요 ETF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150 지수의 이제 일별 수익률 2배를 추정하는 ETF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정부의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 대책이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상태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퇴출 기업을 강화시키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강화가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의 강세당 대비 코스닥 시장도 상대로 못 올랐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 매수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진행이 돼 있죠. 코스닥 시장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고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분명히 고평가됐습니다. 근데 과거사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실적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장 잠재력이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강세는 분명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더 탄력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유동성이겠고요. 그런 유동성에 의한 반등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분명하게 이제 재상승세를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피 대비 원도 낮기 때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이 종목도 지금 이거 보시면 일단 강하게 이것서 올라섰죠. 코스피 시장의 강세를 기록할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쉬어왔었던 종목인데 결국에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강하게 올라갔고 눌림을 주고 딱 정확하게 재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죠. 전형적인 추세 상승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N자 상승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갈래라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에 반등 나게 되면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반등이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코스닥 시장 3,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2,000에서 2,500 정도는 볼 수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매수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자, 매수는 일단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가 저가 매수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를 22,500원 정도까지 또 한번 올려드리고 손절가 16,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일장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략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종목입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역시 레버리지고 종목보다는 ETF가 더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 이제 반도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섹터들은 좀 많이 올랐죠. 네. 올라서 변동성이 좀 크고 바이오 섹터들은 종목마다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각기 움직이고 있어서 종목 선별하기 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은 그래도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가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전고체가 먼저 가느냐, 2차 전지가 먼저 가느냐, 또 뭐 셀업체가 먼저 가느냐, 내지는 장비 부품주가 올라가느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코스닥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종목 선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 ETF를 먼저 공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종목을 공략하면 늦지 않기 때문에 ETF를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차 전지 산업 관련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일단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었죠. 그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NCM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 SDI가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매각을 해서 약 10조 원 정도 자금을 확보한다고 하죠. 그 자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ESS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캐파 증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런 시장이 코앞에 다가와 있는 이런 상태고요. 언급드렸듯이 NCM 계열의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LF 배터리가 EV 시장을 장악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고급 자동차에는 NCM 계열의 배터리가 장착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는 이제 악재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호재가 더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2차 전지 좋았고 역시 레버리지인 만큼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오늘 삼성 했을 때 막판에 이제 8%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뭐 일시적인 재료에서 올랐기 때문에 약간 밀릴 수는 있습니다만 삼성 SDI부터 해서 LG에서도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서 살아나는 조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들 종목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크게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강하게 올랐고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선 차트 패턴이 전형적인 N자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앞선 급들었었던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간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이 구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물량을 잡아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시초가에서 좀 밀릴 때는 저가 매수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2,500원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 1,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 종목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종목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오늘도 만나봤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을 해주셨는데 네. 어디서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증시가 급등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그다음 시세, 뭐 반도체와 증권주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유망 종목과 섹터를 여러분께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드렸으니까요. 네이버 밴드 가셔서 MBN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 오늘 무료 방송 올려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유튜브 가셔도 오늘 방송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날이 지나니까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인데 성공투자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